안녕하세요. 윤쌤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은 50차시,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온도, 그 중에서 녹는 점과 어는 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녹는 점과 어는 점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할 거예요.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물질의 상태 변화라는 단원에서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의 개념은 이미 배웠거든요. 그 다음에 녹는 점이나 어는 점, 끓는 점을 측정하는 탐구 활동도 교과서에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중학교 2학년이죠. 온도 변화 자료를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해석해서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을 찾아볼 수 있는 거, 그걸 추가로 더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요, 순물질과 혼합물의 어는 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을 확인을 해 볼 거예요. 지금 그래프가 하나 제시되어 있거든요. 일단 고체 상태의 로르산, 그 다음에 팔미트산을 준비해요. 그런 다음에 얘를 각각 로르산 가지고 한번 실험하고 팔미트산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가열을 하는 거예요. 가열했다가 다 녹으면 불을 딱 꺼요. 그럼 주변으로부터 열을 뺏기면서 식겠죠? 그게 냉각 과정이에요. 그랬을 때 온도 변화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그랬을 때 로르산은 지금 빨간색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팔미트산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프에서는 X축이 중요하다 그랬어. 띠띠띠띠띠 X축,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세로축 뭐를 측정했냐면 온도를 측정한 겁니다. 그랬을 때 로르산부터 볼게요. 로르산이 제일 처음에 20도씨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가열 구간에서 계속 열을 주는 겁니다. 그럼 로르산은 가열해서 열을 가해줬으니까 그 열을 흡수하면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딱 띵동 요 부분이에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납니다. 요때 온도가 이제 궁금하니까 옆으로 이 눈금을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요 지점. 네. 그러면 40, 여기가 40이고 50은 안 됐고 40하고 50의 정 가운데보다도 좀 아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략 이 온도를 약 44도씨로 선생님이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로르산이 20도씨에서 시작을 했는데 열을 가해줬어. 열을 줬더니 열을 흡수해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더란 얘기야. 몇 도까지? 44도까지. 그러다가 44도부터는 계속 열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니은 구간이 생기는 거죠. 이거 중1 때 배웠어요. 열을 줬는데 왜 온도가 올라가지 않니? 아, 내가 준 열을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화하는데 써버렸기 때문이야 라고 1학년 때 배웠어요. 그러다가 열을 흡수해서 다 녹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다 녹아서 온도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역, 니은, 디귿 이 각각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시작할 때 고체라고 했으니까 기역은 당연히 고체 상태입니다. 그러고 44도에서 녹기 시작을 했죠. 녹았다는 건 안 녹은 애도 있고 녹은 애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요 니은 구간은요. 수평한 구간은 두 가지 상태가 모두 존재해요. 아직 안 녹은 고체도 있고요. 녹기 시작했으니까 액체도 있는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다가 44도에서 온도가 다시 올라갔다는 뜻은요. 고체가 전부 다 액체로 녹아버려서 여기는 액체 상태만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다가 여기 점선 보이죠? 가열에다가 불을 딱 끈 거예요. 이제부터는 열을 주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열을 뺏기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린 여기를 냉각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팔미트산의 온도가 또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점점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일정한 구간을 또 만나게 돼요. 이때 온도 옆으로 쭉 따라서 가면 여전히 몇 도라는 거예요? 44도라는 거죠. 액체 상태였는데 굳기 시작했어요. 액체 상태였는데 굳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굳은 것도 있고 아직 안 굳은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디귿 구간은 액체 상태고 리을 구간은 액체 상태도 있는데 일부가 굳기 시작했으니까 고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도가 일정해요. 그러다가 44도에서부터 온도가 더 내려가는 구간이 생겨요. 이미 얘는 액체가 고체로 전부 다 굳어서 응고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끝에는 고체 상태만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좀 익숙하죠? 우리 중1 때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 로르산은요, 중요한 건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니까 고체였다가 열을 흡수해서 고체가 점점 온도가 올라가다가 44도가 되면 상태 변화가 일어나죠. 고체가 액체로 일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긴 두 가지 상태가 존재합니다. 수평한 구간. 그러다가 온도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부터는 다 녹았다는 얘기니까 전부 다 액체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을 딱 껐어요. 여전히 액체만 있는데 다시 44도가 되면요, 액체 중에 일부가 고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는 어는 점이 되는 거죠. 아까는 녹기 시작했으니까 이때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한다면 여긴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거니까 굳어버리는 거니까 어는 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로르산의 이쪽은 녹는 점은 44, 로르산의 어는 점도 44, 로르산은 어는 점과 녹는 점이 44도로 같다.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44도보다 온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전부 다 굳어서 고체로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과정을 팔미트산으로 똑같이 한번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팔미트산을 가열할게요. 고체 20도에서 온도가 쭉쭉쭉 올라갑니다. 가열을 해줬으니 그 열을 얘가 흡수했겠죠. 그러다가 60도는 넘고 70도는 안 되고 60대 초반 부분에서 여러분들 보이는 것처럼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점 찍을게요. 이때 온도는 62도 정도 되겠습니다. 62도가 되면요, 처음에 고체에서 출발했잖아요. 고체가 녹기 시작합니다. 이때 온도를 무슨 점? 녹는 점.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 고체, 액체 다 있다.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중입니다. 내가 열을 줬는데 왜 열이 안 온도가 안 올라가니? 내가 준 열을 상태 변화하는데,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데 닦여서 섞기 때문이다 라고 중1 때 배웠어요. 그러다가 62도에서 온도가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는 다 녹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고체는 없어요. 여긴 다 액체만 있어요. 불을 닦아요. 팔미트산이 아직도 액체 상태로 있다가 띵동 다시 몇 도가 되면, 그렇죠, 똑같이 62도가 되면 굳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부는 대부분 액체지만 일부는 고체로 변한 거예요. 즉 여기는 수평한 구간은 고체와 액체가 다 공존하는 두 가지 상태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온도가 62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다시 고체 상태로만 존재합니다. 1학년 때 배웠던 부분이라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중1 때 배웠던 내용을 선생님 앞에서 한 번씩 다 설명을 했어요. 상태가 변하는 구간을 초점으로 배웠어요. 여기 수평한 구간, 니은이죠. 여기도 니은, 리을, 여기도 리을이죠. 즉 니은하고 리을은 상태가 변하는 구간이에요. 이 앞부분은 가열 구간이에요. 가열을 해줬는데 여기는 왜 온도가 안 올라가니? 가열을 해줬는데 왜 여기는 온도가 안 올라가니? 네가 가열해준 열을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를 변하는데 다 써버렸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부터 불을 딱 껐어요. 온도가 쭉 떨어져요. 주변으로부터 열을 뺏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열을 뺏기는데 너는 왜 온도가 안 내려가니? 너는 열을 뺏기는데 왜 안 내려가니?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변하면서 액체가 가지고 있던 열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을 해요.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1학년 때 배웠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복습. 자, 문제 보겠습니다. 로르산과 팔미트산의 상태가 변화하는 구간은 각각 어딘가? 상태가 변화하는 구간, 수평인 구간이라고 얘기했어요. 로르산은 어딜까요? 그죠? 여기 니은이죠. 또 한 군데. 여기죠. 니은하고 리을입니다. 팔미트산도 역시 니은 구간과 리을 구간입니다. 구간이 똑같습니다. 자, 녹는 점과 어는 점 했을 때 이 점이 온도라는 개념이라는 거. 자, 이거 그림은 중1 때 역시 배운 거예요. 여기 얼음이 있어요. 얼음은 고체 상태지요. 얼음이 융해, 녹는 거예요. 얼음이 녹으면 액체인 물이 됩니다. 반대로 액체인 물이 응고되면 고체인 얼음이 됩니다. 고체라는 상태에서 액체라는 상태로, 액체라는 상태에서 고체라는 상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상태 변화다라고 역시 중1 때 배웠습니다. 이때 어는 점과 녹는 점을 여기다 이제 얹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녹는다는 건요, 고체가 주인공입니다. 아, 누가가 중요해. 국어에서 주어가 중요하듯이 누가? 고체가. 녹는 점이야. 뭐로 되는 거야? 액체로 된다는 얘기죠. 주인공은 고체입니다. 고체 물질이 녹는 동안, 즉 액체로 변한다는 얘기죠. 액체로 변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가 녹는 점입니다. 이 점이 온도라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녹는 건 고체가 녹는 거니까 고체가 주어예요. 그죠? 그에 비해서 어는 점은 볼까요? 어는 점은요, 액체가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액체예요. 액체 물질이 고체 물질로 변하는 동안, 즉 어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 온도가 어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표를 한번 보면요, 고체가 액체로 갈 때 지나는 점,
그때 온도. 액체가 고체로 갈 때 지나는 점.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는 용어가 다르죠. 고체가 주인공이라서 고체가 갈 때, 고체가 액체로 변한다. 녹았어. 그럼 이 점은 녹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요 밑에 있는 점은 어는 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녹는 점은 0도예요. 물이 어는 점도 0도예요. 즉 같은 물질일 때는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아요. 아까 앞에서 그래프 기억나시죠? 로르산은 녹는 점도 44도, 어는 점도 44도로 같았어요. 같은 물질은. 그 다음 팔미트산은 녹는 점이 62도, 어는 점도 62도였어요. 같은 팔미트산은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아까는 상태 변화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이번에는 질문을 한번 볼게요. 로르산하고 팔미트산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각각 몇 도인지 물어봤어요. 그럼 로르산 한번 볼까요? 로르산 그래프 여기 있었어요. 그쵸? 40도는 넘었고 50은 안 됐고 대략 몇 도라 그랬죠? 약 44도입니다. 그래서 니은 부분 지나갈 때는 녹는 점이에요. 그런데 녹았다가 다 녹았다, 아직도 녹아있다, 아 굳기 시작한다, 이 리을 부분이죠. 리을 부분 온도는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어는 점이라고 하는 거. 근데 하지만 둘 다 온도가 몇 도로 같은 거예요? 그렇죠. 44도로 같아요. 각각 얼마인가 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녹는 점 44도씨. 그 다음 어는 점 역시 44도씨. 대략이니까 앞에 약자 붙이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팔미트산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각각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럼 또 적어줘. 팔미트산의 녹는 점은 그랬으면 그래프에서 여기 보시면 되겠죠? 60에다 조금 넘어가요. 기억하시죠? 아까 62도 정도 된다 그랬어요. 약 62도씨입니다. 역시 무슨 점도? 어는 점도 62도예요. 그럼 볼게요. 여기 부분은 고체에서 아까 여기 했으니까 여기가 고, 여기는 고액, 고체 액체 다 있어요. 여기는 액, 여기도 고액, 여기도 고. 상태는 이렇거든요. 그랬을 때 녹는다라고 하는 건 이 니은 고에서 액체로 갈 때고요. 여긴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입니다. 아시겠죠? 여하튼 녹는 점과 어는 점이 둘 다 같습니다. 문제 2번. 녹는 점이나 어는 점으로 로르산하고 팔미트산 구분할 수 있는가요? 있어요. 0도씨에서 얼어요. 0도씨에서 녹아요. 그럼 걔는 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44도씨에서 녹아요. 44도씨에서 얼어요 라고 얘기하면 걔는 로르산이에요. 즉 녹는 점, 어는 점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이기 때문에 로르산과 팔미트산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Yes. 그 다음 3번.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이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나요? Yes. 정해져 있잖아요. 로르산 값과 팔미트산 값이 각각 정해져 있어요. 그 값을 알면 걔가 누군지 알 수 있거든요.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은요. 여러 가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물질들의 녹는 점입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거 얼음, 물이죠. 얼음이나 물이나 고체일 때는 얼음, 액체일 때는 물 이렇게 얘기하지만 얘네 어는 점과 녹는 점 똑같이 0도로 같습니다. 철 같은 경우는요. 1500도 이상이 돼야 녹아요. 소금, 염화나트륨 800도가 넘어야 되고요. 납은 300도가 넘어야 녹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물질의 녹는 점은요. 양하고 상관이 없어요. 같은 물질에서 일정합니다. 얼음이 있어요. 얼음 100g이 녹아도 0도고요. 얼음 200g을 녹여도 0도에서 녹아요. 양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그 값이 딱딱딱 정해져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있잖아. 녹는 점이 0도씨인데 얘 누구게? 그럼 얼음? 혹은 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요. 그래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여기 나와 있네요. 이제 두 번째로는요. 순물질과 혼합물을 얼려보는 거예요. 열을 빼앗아서 냉각을 시켜서 언제 어는지 그 온도를 비교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재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소금물이에요. 그랬더니 둘 다 4도씨 정도 시작을 했거든요. 냉각 곡선 열을 계속 빼세요. 물한테도 열 뺐고 소금한테도 열을 빼서요. 그랬더니 열을 뺏겨서 온도가 뚝뚝뚝 떨어지다가 물 같은 경우는 0도가 되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액체였잖아요. 그런데 0도가 되니까 일부 액체가 얼음으로 변하더라는 얘기죠. 여기는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니까 이거 무슨 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어는 점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에 비해서 소금물은요. 4도씨에서 같이 시작했는데 열을 계속 뺐잖아요. 온도가 계속 쭉쭉쭉쭉 내려가. 하지만 수평한 구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순물질은 수평한 구간이 있는데 혼합물은 그렇지 않고 훨씬 더 낮은 온도에 가서 얼기 시작하네요.
문제. 물의 냉각 곡선. 예죠. 수평한 구간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소금물의 냉각 곡선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물의 냉각 곡선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 요거네요. 그게 있어요. 하지만 소금물의 냉각 곡선은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없으면서 온도가 서서히 내려갑니다. 정리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있다 없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 두 번째, 어느 점으로 순물질하고 혼합을 구별할 수 있나? 네. 이렇게 수평한 거 있으면 얘 순물질이에요. 수평한 거 없이 계속 온도가 변하잖아요? 그럼 얘는 혼합물이에요. 그래서 구별할 수 있니? Yes.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녹는 점과 어는 점을 일상생활에서 이용한 예입니다. 보면요. 텅스텐. 녹는 점이 굉장히 높아요. 3400도 이상 줘야 얘가 녹아요. 그래서 우리 전구에 사용하는 필라멘트 아시죠? 필라멘트 재료로 이용돼요. 얘가 웬간한 온도에는 녹으면 안 돼. 필라멘트가 녹아서 뚝뚝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텅스텐 같이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을 필라멘트 재료로 이용합니다. 두 번째 수은인데요. 수음도 녹는 점이 굉장히 낮아요. 마이너스 38.8이래요. 실온에서 주로 액체 상태예요. 그 다음에 열을 받으면요. 팽창하는 비율이 일정하게 증가해요. 그래서 이제 기압계 같은 데 넣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튼 얘도 녹는 점이 낮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게 부동액인데요. 자동차는 엔진이 많이 돌아가면 과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엔진 주변에 이렇게 관이 지나가면서 차가운 물이 지나가요. 물은 비열이 커서 자동차 엔진에 있는 열을 흡수해요. 그래서 엔진이 많이 돌아가서 열이 발생을 해도 냉각수 때문에 엔진이 막 터지진 않지요. 근데 겨울이 문제죠. 자동차에 냉각수가 있어요. 엔진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냉각수 물이에요. 물은 0도가 되면 얼거든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다가 자동차를 두잖아요. 그러면 이 냉각수가 얼어버려요. 그래서 팽창을 해요. 물은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니까 그래서 방열기, 라디에이터라고 하는 것을 망가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 자동차 안에 들어간 냉각수에 즉 물에다가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물질을 집어넣어요. 그럼 얘네를 두 개를 섞어주는 거니까 무슨 용액이 되는 거야? 혼합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지 않는 동액, 동은 얼동자고요. 부는 아니 부자예요. 얼지 않는 액을 만들어서 넣어준다는 얘기죠. 즉 이렇게 섞인 혼합물 같은 경우는요. 순수한 물은 0도가 되면 얼지만 이렇게 섞인 혼합물은요. 0도가 돼도 얼지 않아요. 어는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에도 냉각수가 얼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이제 어는 점과 녹는 점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에서 이 니은과 리을 구간이 상태 변화하는 구간인 거 알고 이쪽이 고체에서 액체로 지나갈 때 온도는 녹는 점, 액체에서 고체로 지나갈 때는 어는 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혼합물의 녹는 점, 혼합물의 경우는요. 순수한 액체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을 해요. 부동액. 그 다음에 어는 동안 온도는 계속 낮아집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51차 시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온도 중에서 끓는 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